두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生词 여기 앞부분 조금 하고 끝냈었는데 다시 여기부터 빠르게 복습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도 했었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今天 오늘, 天 날, 昨天 어제, 明天 내일.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해줬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그렇지. 오늘은 했으니까 연, 횟수를 나타낼 때도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今年 이렇게 말을 했었고 작년은 昨年이 아니라 去年이라고 다르게 나타낸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다음 내년 明天 이건 내일이죠. 내년은 明年 똑같이 밍을 붙인다. 올해랑 내년은 찐, 밍 앞에가 똑같지만 작년은 다르다는 거. 작년은 去年이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나죠?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는지 연습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거 3개. 이게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고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주 쓰는 친구가 있다면 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쓰게 될 말이기 때문에 일단 1번 生日 生日 생일 生日 다음 거祝祝이거는 축하하다 혹은 소원을 빌다 이것도 되고 축하하다도 됩니다.祝 축하하다 마지막 快乐 快乐 快乐의 뜻은 행복한 기쁜 형용사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해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면 밑에 글씨 나온 것처럼 祝你生日快乐 이렇게 말합니다. 祝가 축하하다였고 你 이건 너, 生日 생일, 快乐 기쁜, 행복한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祝你生日快乐 되게 바래 너의 생일이 행복하기를 너 생일 행복하길 바래 너 생일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일을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말할 때는 중국어로 祝你生日快乐 이렇게 말합니다. 祝你生日快乐 한번 따라해보세요. 祝你生日快乐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됩니다. 祝你生日快乐 네, 외웠나요? 그래서 주변에 생일인 친구가 있다면 祝你生日快乐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생일 노래 부를 때 멜로디는 똑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사는 祝你生日快乐 이거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처럼 뭐 사랑하는 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가사가 없고 그냥 祝你生日快乐 이 한 문장으로만 그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다음 거. 다음 生词 뭐가 있냐면 첫 번째 谢谢 谢谢 이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谢谢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게 중요한데 谢谢 다음 이거 뭐지? 보시에 보시에 여러분 뿌의 성조 변화 기억나죠? 뒤에 시에가 사성이기 때문에 뿌였던 사성이었던 뿌가 이성으로 바뀌었다는 거. 보시에 왜 앞에 부가 붙였지? 이건 아니다라는 뜻인데 아니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 이런 말인가? 그 뜻은 천만에요. 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시에시라고 했으면 그때 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시에 이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시에시에 하면 보시에 이렇게 하면 돼. 다음 거 리우 리우는 선물 그러면 생일 선물 어떻게 말할까? 生日礼物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죠? 마지막 对,对,对,对 이거는 맞다. 맞아 할 때 그 맞다. 뭐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내가 푼 수학 문제 답이 정답이다. 아니면 오답이다 할 때 맞았다. 对 이것도 돼요. 그래서 오늘이 19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말에 맞아. 对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다웨이가 또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안니한테 말하네. 안니, 今天是你的生日.
祝你生日快乐. 아니, 今天, 오늘은 你的生日, 너의 뭐야? 생일이야. 今天是你的生日.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다음 거, 이 두 번째 문장.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이거죠. 다음, 안니가 말해요. 谢谢. 고마워. 这是我的生日礼物吗? 한 번 더. 这是我的生日礼物吗? 这 이것은 我的 나의 生日 생일 礼物 선물 마이니? 너무 끊어서 해석해서 헷갈린 친구들을 위해서 这是我的生日礼物吗? 이것은 나의 생일 선물이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따오이가 뭐래? 对, 맞아. 너의 生日礼物야 이게. 라고 대화를 나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 祝你生日快乐.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문장입니다.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다음 거, 礼物. 뜻 까먹지 말고요. 礼物의 뜻은 선물. 잊지 않았죠? 这是我的生日礼物吗?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대답, 对. 됐죠? 다음 거. 거기에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对이라고 따웨이가 그래 이거 맞아 너 생일 선물이야 라고 했는데 그럼 안니가 말해요. 这是什么?什么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나요? 什么는 무엇? 그래서 안니가 물어보네. 这是什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그래서 따웨이가 말해. 一本英汉词典. 여기 배운 지 좀 오래된 단어들이 나와서 헷갈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一本 잉한 이건 모르겠다. 일단 잉한 넘어가고 다음 거 词典 가운데 잉한을 가려볼까요 손으로? 그러면 一本词典 우리가 배웠던 건데 기억이 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一本词典 일단 词典의 뜻은 사전이죠. 그럼 사전의 양사겠네요. 맨 앞에 있는 거는 1이라는 숫자니까. 그래서 一本词典 词典 책 종류의 양사 本이었죠. 그래서 一本词典이 된 건데 그럼 가운데 잉한 이건 뭘까? 잉한 밑에 왼쪽 구석에 주황색 글자를 한번 보면 잉한 词典 선생님이 써놨는데 바로 영한사전입니다. 영한사전이에요. 그 중국어에서 영어가 잉유 지금 써져 있는 요 잉유라는 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중국어는 중국어로 한유라고 하죠. 그래서 영한 우리나라에서도 앞에 글자 따서 영한사전이라고 하듯이 중국에서도 잉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잉한 词典이래. 그래서 안니가 谢谢你 너무 고마워. 谢谢 고마워 또 되고 谢谢你 해도 돼요. 그러면 돌발 퀴즈. 나보다 윗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씨에 그리고 뒤에 니 붙인 것처럼 하나 더 붙여서. 자, 윗사람. 어떻게 말했죠? 닌이었죠. 아래 마음심자를 더해서 내 마음을 더해서 당신을 부르는 호칭 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더 예의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谢谢닌이라고 하면 되죠. 니 이거 굳이 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붙여서 말해도 되고 똑같아요. 뜻은 谢谢你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 너의 생일은 几月几号 지의 뜻은 몇이었죠? 몇. 그래서 이거 뭔 말이지? 你的生日是几月几号 얼마 아까 우리 전 시간에 月하고 하오를 배웠으니까 해석 가능하겠네. 你的生日是几月几号 너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니? 라고 물어봤네. 그랬더니 따웨이가 뭐래? 我的生日是 나의 생일은 10月 12号 몇 월 며칠이야? 그렇죠. 10월 12일입니다. 따웨이의 생일이 언제라고? 10월 12일. 따웨이의 생일은 10월 12일이라네요. 그럼 여러분의 생일도 한번 넣어서 저 스스로 연습해보면서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잉한 词典은 영한 사전이었다.
중국어로 날짜를 나타내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중국의 명절, 가장 중요한 중국의 명절 5가지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건 중국에서도 정말 비중이 꽤 크고 중국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절인데 소개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청명절, 칭밍지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청명절이라고 읽고요. 시기는 양력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어떻게 말할까? 4월 5일, 그렇죠? 4월 5일가 바로 중국의 칭밍지에입니다. 칭밍지에 청명절 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조상들의 산소에 찾아가서 성묘하고 제사도 하고 묘비도 닦고 정돈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청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춘추 시대 때 진나라에는 진나라의 국군 왼쪽 사진에 사람 보이죠? 왼쪽에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의 국군이죠. 나라의 왕이었던 거야. 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고 아끼는 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계자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자추 이 사람은 정말 진문공이 항상 신뢰하고 아끼는 그런 충신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계자추 이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관직을 내려두고 산에 가서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훅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문공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 한 명이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계자추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불러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자추는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무공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방법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계자추가 살고 있는 그 산에 불을 지르는 거였어요. 불을 지르면 불 때문에라도 산에서 내려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진문공은 신하들을 시켜서 계자축에 살고 있는 그 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게 되지만 계자추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나무 하나를 껴안은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됐던 거죠.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진문공은 자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끼는 신하 한 명을 잃게 된 거죠. 결국엔 자신 때문에 신하 한 명이 죽음에 이르게 한 거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때? 불을 사용하지 못하면 쌀도 익히지 못하는데 밥을 못 먹잖아. 밥을 먹을 수가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때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 이걸 한식이라고 하는데요. 한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옛날에 식민지혜가 되면 한식을 먹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차가운 요리죠. 이런 유래가 있는데 지금 청명절이라고 사람들이 절대 불 안 쓰는 차가운 음식만 먹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조상들의 산소에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절의 유래는 이런 진문공과 그의 신하 계자추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명절은 뭐냐면 바로 또한우지에입니다. 또한우지에 단오절이라고 읽는데 시기가 음력으로 해서 5월 5일, 양력으로 하면 6월 초중순이겠죠. 음력 5월 5일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음력은 농리라고 해요. 농리 5월 5일 5월 5号라고 하면 되겠네요. 5월 5일 양력으로 6월이니까 6월은 6月라고 하겠죠. 또한우지에 이때는 무엇을 하냐 하면 가운데산처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배를 타고 시합을 하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 이거는 쫑즈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쫑즈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또한우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또다시 춘추시대 2000년 전으로 가야 하고 이때는 초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나라에는 굴원이라는 황제가 정말 아끼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신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충신이에요, 충신. 그 사람의 이름은 굴원이라고 하고 중국어 이름은 바로屈原입니다.屈原. 이 사람은 황제도 좋아하지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어. 그 신하들의 질투가 엄청났던 거지. 질투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파면을 당하게 돼요. 파면을 당하고 결국에는 궁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구런이 너무 슬픈 나머지 명나강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놀라고 이 구런의 시체라도 찾겠다 이런 마음에 저렇게 가운데 인사인처럼 배를 타고 그 명나강을 다 헤집기 시작해요. 아무리 강을 둘러봐도 구런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런의 시체는 결국 강 속에 있으니까 이 강 속에 물고기들한테 먹히고 결국엔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쫑즈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강에 던지게 돼요. 물고기들은 이걸 먹고 구렁이 시체를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런 쫑즈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쫑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대나무 잎에다가 뭐 찹쌀이나 밥, 쌀 같은 거를 넣고 혹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고기를 넣든지 대추나 콩을 넣어가지고 싸서 쪄먹는 요리예요. 이건 정말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달라가지고 좀 천차만별인데, 일단 정해진 규칙은 뭐냐면 저렇게 대나무 잎으로 잎채, 정사면체라고 하죠. 정사면체 모양으로 대나무 잎을 싸서 묶어가지고 쪄서 먹습니다. 그래서 쫑즈. 요거는 지금도 사람들이端午节 단오절이 되면 자주 먹는 음식이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중국에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보면은 뭐 프리퀀시 몇 개 적립하면은 상품을 주고 하잖아. 그것도 중국에서도 똑같아. 단오절이 돼가지고 쫑즈 몇 개가 들어있는 그 상자 그런 걸 사면 스타벅스 가방 같은 걸 주는데, 사람들도 이걸 사려고 쫑즈를 산다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쫑즈가 보통 원래는 주먹 하나 크기 정도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쫑즈는 조금 작고, 그리고 저런 전통적인 쫑즈가 아니라 젤리 느낌으로 정사면체로 젤리를 만들어서 팔아요. 맛은 뭐 복숭아 맛, 커피 맛, 녹차 맛, 뭐 팥맛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맛은 잘 모르겠어. 그냥 젤리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쫑즈를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가운데 사진처럼 요즘에는 저렇게 큰 강에서 사람들이 경주를 시합을 하죠. 배를 타고. 그런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우지에 이거는 구런이라는 충신 이야기에서 유래된 명절입니다. 또한우지에. 다음 세 번째,元宵节.元宵节 원소절이에요. 원소절. 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시기이고, 이게 뭐냐면 설명절 기간이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기념을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元宵节. 그래서 元宵节 원소절이 되면은 거리에 저런 빨간색 등이 가득해요. 정말 가득해서 엄청 예뻐. 그 거리가. 이거를 홍등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등이라고 해서 홍등이라고 하고,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그 홍등을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해요. 이 홍등을 하늘에 날리는 의미는 뭐냐면 뭐 옛날에나 과거에나 그리고 작년에나 옛날의 내 모습은 위로 확 보내버리고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기쁘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시아우스의 이때는 동그란 저런 빵, 일종의 빵이에요.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먹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명절이 바로 유엔시아오지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명절이고요. 네 번째, 쫑치오지에입니다. 쫑치오지에. 우리나라의 추석이 있듯이 딱 그 시기에는 중국의 명절 쫑치오지에, 중추절이 있어요. 중추절, 음력으로 8월 15일, 가을에 있는 명절이죠. 음력 8월 15일, 농历 8월 15号가 되겠네요. 8월 15号. 8월 15号. 요거는 우리나라의 추석에서는 뭐라죠? 이제 가을이니까 복식을 거둬들이는 활동들을 하고, 이제 많아진 음식들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그런 일들을 하죠. 중국에서 쫑치우지에도 비슷합니다. 동그랗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수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쫑치우지에 우리나라 추석 기간하고 딱 겹치는 명절이고요. 그리고 쫑치우지에 때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일종의 간식, 과자, 전통 과자라고 할 수 있죠. 월병이라고 들어봤을까? 월병을 먹습니다. 이 월병 안에 들어있는 거는 팥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야. 팥도 있고 뭐 과일을 넣는 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월병을 먹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중국의 명절. 이건 알 것 같은데 바로 추은지에입니다. 추은지에. 추은지에, 이건 알죠? 음력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음력 1일 춘절인데요. 이 춘절에는 여기 사람들 보여. 정말 베이징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베이징은 텅텅 비고 정말 한 사람 반면 이 기차역과 각각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시골 동네에는 정말 북적북적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춘지에는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기차표를 사려고 정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딱 그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하는 것처럼 막 초 단위로 기다리다가 한 몇 초 만에 표가 싹 다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역에는 항상 해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붐비고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휴의 기간도 긴 편이에요. 보통 일주일 이상이고 열흘까지도 쉽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고 저녁에는 뭐 밥을 먹고 다 같이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춘지에 이때는 저 교자만두를 먹어요. 짜오즈라고 하는데 저런 만두를 먹고 불꽃놀이도 하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죠. 춘지에였습니다. 춘절.